내 본능은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 싶지. 나를 보호하고 싶잖아. 그래서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게 해되는 일은 안 하는 게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쉴 건 쉬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을까 적을까? 네, 하고 싶은 일이 많아. 하고 싶은 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험이라고 그래요. 경험. 식신은 경험을 굉장히 중시해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 내가 직접 해봐야 돼. 해보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아. 똥이 된장인지 알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생각나면. 그러니까 일을 잘 저지르겠죠. 우리가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식신의 공부하고 인성의 공부하고 재성의 공부하고 다 달라요. 자, 식신의 공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있잖아. 그러니까 식신이 투관된 애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겠죠. 엄마는 의대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예술하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 이제 그걸 이제 격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러면 식신격할 때, 야, 너는 아빠가 의사니까 의사해. 그럼 걔 의사하기 힘들어요.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 식신상관들을 보통 예술계통에서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많다고 예체능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야. 식신의 공부라는 것은. 인성의 공부라는 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인성의 공부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대접받고, 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하고 경쟁하는 모든 공부가, 남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자격을 취득하는 공부가, 경쟁의 공부가 인성의 공부야. 재성의 공부는 돈 많이 벌라고. 가장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구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공부가 재성의 공부예요. 관성의 공부는 나를 멋있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명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폼나게 보이는 거. 네임밸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관성의 공부야. 나는 서울대 무슨 미용학과를 가더라도 나는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좋아. 내가 경비를 하더라도 나는 삼성이 좋아. 이런 거야. 타이틀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는지 폼나는 거. 어쨌든 식신의 공부는 내가 다 직접 경험해보는 공부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거 하고 싶다. 남들이 안 해본 거 하고 싶다라는 게 다 식신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보통 상관은 다른 애 한번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지가 쫓아서 하거든? 쟤 어떻게 하나 이거 보고? 근데 식신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앞장서.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있잖아요. 그 길을 내가 가겠다가 식신이에요. 그래서 식신은 뭐가 있겠어? 용기가 있겠죠, 용기. 용기가 있는 거야, 용기. 그 용기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경험이 쌓이면 뭐가 돼요? 자신감이 되겠죠. 그래서 식신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특히 식신 제사에 된 사람들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용기와 자신감. 왜? 수없이 경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야. 첫 번째, 식신생재.
식신생재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식신과 재성이 만났을 때예요. 재성이라는 게. 식신이 생재가 되면 일단은 성실해져, 사람이. 성실해지고 돈을 잘 벌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여자도, 아내도 좋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어요. 아내복이 있다, 처복이 있다. 그 다음에 식신 제살이라는 게 있어요. 식신 제살. 식신 제살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식신 제살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들어. 그래서 해결하는 거에 해결사라고 그러죠. 능력자, 해결사, 이런 칭호가 붙는 게 식신제살이에요. 이 살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거거든요. 계속 문제라는 게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식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식신은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재를 만나면 또 살을 만나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전화위복을 만드는 그런 힘을 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이 뭐냐면 일간 보호 능력이에요. 일간을 보호해요. 유일하게 일간을 보호하는 게 식신상관인데 직접 보호하는 거예요. 일간. 일간이라는 것은 나죠. 아까 어떻게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보호할 때 식신이. 일간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밥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그러면서 일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식신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안 먹고 일만 하는 사람들 있죠. 과로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겠죠. 식신은 식신생재든 식신제살이 된 사람들은 과로사 하지 않겠죠. 문제를 해결하겠죠. 과로하는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벌점을 받고 자요. 자는 게 식신제살이에요. 그리고 식신제살에는 일간 보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만 또 식신제살이라는 거, 일간 보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남편이죠. 여자한테는 이제 남편이 되고 남자한테는 관이라는 게 직장도 되고 국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기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기운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대항해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지에 식신이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능력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식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은 식신생재, 식신제살, 일간보호다. 이렇게 세 가지가 식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의 나쁜 거, 식신을 죽이는 가장 나쁜 요소가 뭐냐면 편인도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편인도식. 여기서 이 도자는 깨트릴 도, 넘어질 도거든요. 그래서 이 도자를 써요. 도식. 그러니까 식신을 깨트린다는 소리예요. 식신을 깨트리거나 넘어뜨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도식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편인이 들어오면 식신이 망가지면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봐.
일단 세 가지가 위험해지겠죠. 편인이 도식되면 일간도 위험해지고, 재성도 돈도 날아갈 수 있고, 여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어? 내가 제살할 수 없으니까 살이 나를 공격하니까 일간이 위험해질 수 있죠. 일간은 나잖아. 그러니까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경운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어? 그 다음에 이게 편인 도식이 되면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식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자식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 식신은 아까 일이라고 그랬죠. 일.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 일이라는 거는 뭐죠? 내 일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회사 일도 될 수 있고, 뭐 자영업자면 자영업의 일도 되고, 또 가정주부면 가사노동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편인 도식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천간 지지로 들어오는 게 좀 다른데, 천간으로 들어올 때는 내 일, 즉 회사 일이나 공적인 일들 있죠. 공적인 일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면, 지지로 들어오는 거면 자식한테, 또 내 건강,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신은 편인이 들어올 때 가장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식신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식신은 감정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성계잖아. 그렇죠? 뭔가 생각나면 바로 실행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생각나면. 우리 목화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죠. 뭔가 생각나면 바로 하는 거. 감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식신은 감정적이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감정적이에요? 어른이 감정적이에요? 어린아이가 감정적이죠. 그래서 어린이 같은 특성이 있어요. 식신이 있으면 어린이 같은 특성. 그래서 그것을 좋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순수하다고 하죠.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정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 순수한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계산적인 거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것을 재성이라고 하거든요. 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식신 생재가 됐을 때 돈도 벌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순수한 것들이, 이 순수한 뭔가 시작하는 기운들이 어떤 정확한 효율성과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 있잖아.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식신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추우면 추운 거, 더우면 더운 거,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감정적이고 순수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직접이라는 것은 다수를 할 수 있을까? 가족이나 이런 아주 극소수 범위의 사람들한테만 해당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식신이라는 것은, 직접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한 대상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어? 만약에 한 대상이나 혹은 한 가족 정도, 어? 유튜브나 뭐 예를 들어서 큰 그런 어떤 광고 매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족들이나 진짜 친한 친구들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어? 한정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대중들한테 전부 다 직접적으로 내가 하다가는 과로사 하겠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식신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어떨까? 인간관계가 광범위할까? 협소할까? 에? 협소하겠죠. 자, 식신이 그러면 이웃 동네 사건 사고나 저 나란 일이나 연예계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까? 세상 밖의 일들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들이 궁금할까? 아니면 내 애기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들한테 일어난 일이 궁금할까? 어? 내 가족들 아주 협소해요. 식신은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어? 옆집 아줌마가 그 쌀집 아저씨랑 바람을 펴갖고 뭐 해 거기에 그 오지랖 뿌리고 이런 거 관심 없다고. 쌀집 아저씨랑 바람이 나든 저 프랑스에서 뭐 마크롱이 뭐 누구랑 뭐 재혼을 하든 이런 거에 관심 없어. 그냥 내 남편, 내 자식, 어? 내 부모, 내 형제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냐면 안으로 돼 있어. 내부적으로. 내부에. 그래서 식신은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을까?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집중.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심리가 발달해? 연구 심리가 발달해 있는 거야. 연구. 그래서 식신 하나는 있어야지 뭔가 뚫고 들어가는 연구 심리가 있어요. 하나 꽂히면 그것만 주구장창 파. 그러니까 식신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 걸리면 엄청난 그 몰입력을 발휘하겠죠. 잘못 걸리면 잘못하면 스토커까지는 아니래도 너무 집착하는 수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너무 집착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식신이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이게 동일시해서 키우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기만의 교육 방식,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뜻, 자기만의 의식으로 자식을 양육하려고 든다고.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식신이 있다라는 거는. 싫은 게 있으면 그냥 싫다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게 있으면 좋다라고 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잘 얘기를 못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더 얘기를 못해요. 내가 누가 싫더라도 야, 너 이런 거 정말 싫다? 특히 남편한테도 너 이러는 거 밥 먹으면서 쩝쩝거리는 거 나 진짜 듣기 싫거든? 소리 좀 내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지적사항들. 근데 식신은 그냥 해버려. 그럼 식신이 없는 사람들 어떻겠어? 식상이 없는 사람들. 못하는 거야, 얘기. 그냥 참는 거야. 꿍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겠지. 그게 뭘로 발전해? 그게 암 되는 거야, 암. 뇌출혈 오고 암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려요. 풀 데가 없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인아웃인데 이게 아웃이잖아요. 나한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식상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고. 여자들이 치마를 입는 이유도 양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치마를 입는 거야. 터진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고. 근데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은 많이 했는데 나갈 데가 없어. 변비 걸린 거잖아요, 이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식상이 없으면 내가 탈출구를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으로라도. 운에서라도 들어오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고. 자, 여자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남자도 요즘은 힘들지만 여자는 자, 결혼해갖고 애 낳는 순간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 늙어서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그때 이제 내 인생 이제 찾아먹겠다. 그럼 그때부터 아픈 거야. 각종 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래서 여자 일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식 낳는 순간부터 내 인생 없어지고 자식이 이제 20살만 넘으면 엄마랑 안 놀잖아. 다 친구들하고 놀죠. 그다음 언제 돌아와요? 애들이 이제 40살 됐을 때. 엄마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때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엄마는 이미 아파. 댕기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런 여자들한테 식상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잖아. 내가, 내 것을 표현하고 풀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자, 내 월지에 있으면, 천간에 떠 있으면 이걸 다 사회적으로 써먹으려고 그래. 특히 이제 월간이나 연간에 있으면, 식신이 이렇게 4개 중에서 식신이 여기 이쪽에 있으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써먹는다고 일하는데 쓴다 그거야. 사회에 나가서 일한다는 거야. 회사 다니고 가게 하고 뭔가 이렇게 잔잔바리라도 해. 에? 여기나 여기에 있으면 취미생활이라도 해. 취미생활. 취미생활. 무슨 내가 좋아하는 일이,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해갖고, 자식하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그 취미생활 통해서 풀거든. 그런데 아무 데도 없어. 그러면 통로가 없잖아요. 나는 계속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풀 데가 없잖아. 그쵸?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식신상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갖든지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탈출구예요. 종교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그랬죠. 사람도 어떻게 고를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중요할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중요할까?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식신은 무조건 내가 좋아해야 돼.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식신들이. 식신상관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연애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일단, 무능할 수도 있고, 진짜 존경할 구석이 이제 하나도 없고, 옛날에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하는 게 식신상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또 사람으로서 너무 멋진 그런 대상이 될 가능성은 20%도 안 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운명의 짝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중국과정에서 배울 때 배우는 그 삼합이 되게 중요한 건데, 합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합이 들어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헤쳐나가면서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뜻과 의지가 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데, 우선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게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매우 높다. 왜? 나는 어린애잖아. 아기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뭘 배웠어? 식신생재를 배웠지. 그 재성을 이 식신이 만나면
계산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시작하지 않고 계산을 해서 목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식신생재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식신생재야. 사는 것도 편해. 그러니까 내가 식신이 있는데 옆에 재성이 딱 붙어 있다. 그것도 뭐 정제로 딱 붙어 있다. 그냥 고속도로처럼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식신생재. 그냥 내가 건강하게 일하면 그냥 계속 먹을 거 들어오는 거야. 먹을 복이 있어. 그런데 이 식신은요, 먹을 복이 있어요, 진짜. 이 밥식자라 어디 가든지 식신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백수도 과로사예요, 백수도. 백수도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안 가면 해결이 안 돼. 그 집안의 그 며느리 중에서도 그런 며느리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둘째 며느리 안 오면 이렇게 해결이 안 돼. 며느리가 5 있어도 둘째 며느리 와야 돼. 누구야? 식신격이나 상관격인 거야. 와야 돼. 그래서 내가 다 조율해줘야 돼, 중간에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데에서는 실패가 많이 따라요. 식신 하나만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재성이 개입되고, 또 인성이 개입되고, 인성도 잘 개입이 돼야지. 자, 이 식신 자체 하나만으로는 정확하게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변에 무슨 오행이 있는지에 따라 그거하고 관계해서 이제, 이 식신의 그 특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신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잖아요. 직접적인 표현들이잖아. 그쵸? 그런데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올 게 있을까 없을까? 나와도 이상한 게 나오겠지.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내 입에서 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면. 응? 근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어때요? 좋은 지식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식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식신은. 식신은 그냥 부닥치는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식신 애들은 엄마가 뭔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 공부를 합니다.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일본어를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일본어가 교과 과정에도 없는데 일본어를 해. 어느 날 깜짝 놀래. 자기 애가 방에서 일본말을 막 하고 있고 러시아말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너, 그 뭐냐? 너 이 빙의가 됐는 줄 알고 너 뭐냐? 그러면 그냥 혼자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궁금해서 뭐 펜팔을 하다 보니까 늘었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야.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 식신은 엄마 나 바이올린 하고 싶어, 피아노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때 엄마가 야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거 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이 아이는 해요. 식신은 한단 말이야, 그걸. 엄마가 말려도.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식신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자, 하는 건 좋다. 근데 네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